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외에 저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 의원님, 당연히 우병우 수석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조금 도와주는 건가요? 당당하게 밀고 나가라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말을 갖다가 대통령께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시면은 그것도 정말 혼란을 계속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 표현은 당연히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발언 내용을 보면은 소명의 시간까지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소신을 지켜가시기 바란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의혹은 의혹일 뿐이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떤 다른 선택은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사실은 일단 의혹은 의혹일 뿐이라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무죄 추적의 원칙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 이 우병우 수석을 겨냥한 모든 의혹들이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국정의 어떤 다른 주제들을 빨아들여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저 의혹들하고 별개로 이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또 책임이 있습니다. 진경욱 검사장을 인사검증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 인사검증의 책임은 민정수석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경욱 검사장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저 의혹과는 별개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소 국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신뢰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우수석을 교체하게 됐을 때에 본인의 좀 타격을 받을 거를 우려해서 그랬다고 보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우병우 수석이 한 명의 청와대의 단순한 수석이 아니고 사실상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청와대 업무의 거의 절반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 주요한 키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병우 수석의 존재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단계에서 쉽게 우병우 수석을 예를 들면 경질을 한다든지 이런 결심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어제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 와서 기자들한테 1시간가량 쭉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상황을 한번 본다면 그래서 의혹이 해소가 됐냐는 거죠. 오히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기고 있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우병우 수석의 경질론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고, 또 검찰, 경찰, 국세청 등등의 이 중요한 이 사정기관을 컨트롤하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다이너마이트의 심지가 이미 타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소신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 우병우 수석은 그러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문제인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유지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은 과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의혹만으로 누군가가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문화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진경준 검사장을 인사검증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의 검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따진다면은 꼭 의혹만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자신의 업무에 대한 어떤 책임, 그리고 현재 우병우 수석에 겨냥된 이 모든 의혹들로 인해 가지고 국정이 정말 블랙홀처럼 그쪽으로 쏠려 들어가고 있는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언론도 그렇고 아까 여당 상황까지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언제까지 좀 버틸 수 있고 우수석이 언제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정권은?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어제 이제 우수석의 해명 과정에서도 지난번에 강남 땅 매매와 관련해서
어쨌건 처가가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예. 라고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말이 바뀌었죠. 예, 말이 바뀐 그런 부분들이 국민이 볼 때, 야, 전반적인 그 땅의 매매 과정에 대해서 의혹을 오히려 더 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예. 어제 오늘 본다면 또 그 이른바 우수석의 부인과 관련된 그 자매들의 농지 구입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런 의혹들이 예. 어떻게 보면은 그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우수석이 할 수 있을 것이며 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어떤 국정을 강하게 추동력 있게 지금 끌고 가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을 때 과연 이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우수석의 정치적인 운명은 이미 어느 정도 갈 길이 정해진 것이 아닌가. 예. 뭐 이제 시간만 남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대통령은 대통령이 흔들리면 국가가 불안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그 의지를 확고하게 표명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어제 우병우 수석이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저 해명을 하는 자리에서도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내가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 우병우 수석 본인을 위해서도 사실 지금 언론의 타겟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아들 문제라든지 처가 문제라든지 지금 집안 문제에 대한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예. 자리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본인에 대한 그 타격은 갈수록 커지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저 화면에 그 박지원 그 원내대표가 인생의 선배로서 하신 말씀도 있는데 예. 보면은 과거에 박지원 비대위원장 본인의 경우에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있을 당시에 이제 한빛은행 대출과 관련된 그렇죠. 의혹이 제기됐고 그때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장관 사표를 내고 가서 검찰 수사를 받았거든요. 예. 나중에 그게 전부 다 무혐의로 결정이 났습니다. 무혐의로 결정이 났지만은 본인은 그때 당시에 장관으로서 수사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표를 냈었다. 예. 그리고 그 경험을 봤을 때 우수석이 지금 물러나는 게 맞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예. 저는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조언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 공세 측면이 아니고 조언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제 해명을 하면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다른 의혹을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동아일보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뭐 일종의 뭐 달리기 효과라고 할까요? 예. 예, 한 언론이 이 특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언론에서 무언가 그와 비슷한 것을 뭔가를 내놔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우병우 수석이 일종의 이제 그 타깃이 돼 있지만 이것이 있잖아요. 예. 우병우 수석에 다른 데로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지금 다른 핵심 그렇습니다. 다른 핵심 인물들로 올라갈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막 드라이브를 해가고 있는 언론에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는 우병우 수석의 모든 타깃이 맞춰서 우병우 수석의 뭐 처제든 뭐 기타 가족관계 등등등 다 이렇게 가 있지만 이것이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또 다른 인물들과 관련된 의혹은 없느냐. 이런 쪽으로 그것이 이제 뭔가 자꾸 기자들로서도 뭔가를 지금 발굴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권력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서 뭔가 고리를 확 끊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동아일보는 이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받은 사건이 우병우 수석이 되니까 무죄가 됐다. 이것이 우병우 수석의 뭐 영향력이 행사가 됐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 오늘 쭉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의혹은 의혹일 뿐이다. 최종적으로 검증되기 전까지는 그건 뭐 믿을 만한 건 못 된다.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것도 단순히 의혹일 뿐이다. 사실 만약에 저 의혹이 사실이라면은 예. 민정수석이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까지 자지우지했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죠. 저는 맞다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자지우지되는 사회는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 저런 의혹까지 아직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이게 시점을 보면요. 좀 뭐랄까요. 좀 너무 넘겨짚었다고 할까? 뭐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저 사건의 경우는. 왜냐하면 2014년 1월 달에 우병우 당시 변호사가 저 사건을 수임을 합니다. 예. 그리고 2014년 5월 달에 민정비서관이 되면서 사임을 해요. 사임계를 제출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15년 1월 달에 1심 판결이 나는데 거기에서 그 당사자가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을 받으면서 법정 구속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이제 2심 재판에서 배임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고 이 벌금 4천만 원 정도로 이제 2심 판결이 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2014년 1월 달에 수임해서 2014년 5월 달 약 4개월 정도 수임을 했단 말입니다. 예. 1심 판결은 그로부터 그 다음에 1월이니까 한 7개월, 8개월 뒤에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2심은 올해 2월인데 이것을 우병우 수석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1심, 2심 판결을 났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조금 이건 너무 어떤 우병우 수석이라는 데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예. 좀 너무 과도한 그런 거 아닌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우려하기 전체적인 때문에 흐름으로 본다면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아들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이미 그 정부청사 경비로 갔을 때부터 예. 의혹이 좀 제기됐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2개월 뒤에 어쨌건 다시 또 서울청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누구나 예. 선망하는 꽃보직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냥 정상적인 것이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이 있는 것이죠. 마무리하고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